있는 그대로만 인용하자면 그러게요. 만고땡 감사가 어떻게 됐을까와 홍준표, 좀생이, 나경원, 해당행위 이렇게 한동훈 대표 공격 시작한 여러 인물들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2위와 6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전직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을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거짓 표명하는 게 맞지 않냐. 한동훈 대표는 감찰에 이어서 사퇴를 요구까지 한 건데요. 단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대남 전 행정관,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토목공학을 전공했었어요.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도시개발위원장을 또 이번에 맡으셨어요? 취임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 제가 전공이 또 토목공학과고 하니까요. 대통령실 나온 지가 이제 5일 이제 7일째 되는군요.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이렇게 어떤 때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 큰형님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모시면 보로령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번 하면 끝을 보십니다. 건설 노조 보셨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는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죠. 일단 서울의 소리측과 김대남 전 행정관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기사화해달라 요청했다든지 혹은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을 비하하고 혹은 폄하하는 듯한 발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 녹음 파일 내용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보험 들어서 공기업 사장이 됐든 용산 비서관을 다시 하든 그리고 8월 3일 통화 이 상근감사는 만고땡이야. 운전기사 비서 하나 생기고 내가 찍어서 선택했다. 이 발언인데 일단 논란이 커지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 측도 설명을 하나 내놨습니다. 다음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상수 대변인님. 내가 찍어서 갔다는 것도 사실 아니다. 이제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설명과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해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와 같은 해명이 진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공당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지금 현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우리가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드러난 상황에서 좌파 매체와 결탁을 해서 이 어찌 보면 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공작행위가 나중에 또다시 일어났을 때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소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망고땡 자리에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의 기본적인 기강과 규율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진상조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진상조사의 과정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이제 아니면 어떤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당이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상수 대변인께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다시피 금융 관련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연봉 3억짜리 자리에 가냐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많이 제기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준법감시인이 금융기관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근감사나 감사위원들, 감사들이 이제 그 사후감사를 담당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법에 보면은 준법감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 경력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물론 감사나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경력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그 감사라는 지위는 준법감시인과 거의 동등한 지위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다트 이제 그 금감원의 다트에서 공시가 될 때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에 감사에 대한 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감사와 준법감시인이 같이 공시가 돼요. 좀 쉽게 표현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상장 기업들은 이 공시 의무가 있는데 그때 분기나 반기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금감원
금감원 통해서 금감원 그 사이트에서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공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자리가 아무나 가는 자리 아니다. 이 아무나 말씀.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예. 보면 준법감시인과 감사는 같이 가는 자리인데 예. 준법감시인은 예를 들어 감사 업무를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변호사도 그냥 변호사가 아닙니다. 예.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했던 변호사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경력들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설업에 종사했던 분이 예. 현재 이 자리에 갔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누군가의 입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신 것 그 같아요.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처럼 스스로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그렇게 뽑히기에는 이 자리가 또 너무 좋은 자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경력을 가진 다른 분들도 많이 원하실 겁니다. 글쎄요, 이 해당 녹음 파일 뭐 이제 와서 이게 해명이 될지 주워 담을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쪽에서 보험을 들어놨다든지 그럼 뭐 안 되면 뭐 용산 비서관 다시 하지 뭐. 운전기사 비서관이 생기고 이거 내가 찍어서 선택한 그 감사다. 다음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변호사를 통해서 혹은 본인 김대남 전 행정관 측이 서면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감사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근데 이 문제는요. 예. 새삼 이게 뭐 적절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기가 좀 어려운 게 예. 옛날부터 이게 좀 잘못된 관행인데 예. 옛날에는 이게 군인들이 거의 내려갔어요. 근데 YS 때부터 등사나 민주산악회나 예. 내려가다가 문재인 정권 때는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예. 원래 대선에 공신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뭐 공기업의 감사나 사장이 내려간 이거 고쳐야 될 물론 이게 잘못된 거지만 예. 꼭 이 사람만 부적격자가 내려갔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뭐 이런 걸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을 근데 겁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정권 창출의 공신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실에 뭐 있었고 예. 대선 캠프에서 예. 일을 했으니 네. 뭐 상급 정도로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이걸 배후를 이게 켠다고 캐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배후를. 그다음에 저는 뭐 부적격자를 보는데 근데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도 없어요. 누가 이게 짓고 나면 어떻게 사퇴시킵니까? 참 이게 저는 문제는 많은 제도인데 예. 굳이 이 정권에서만 있었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예. 또 이게 이 자리만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 대선에 있던 캠프에 있던 분들이 많이 내려가 있잖아 지금도요. 예. 여러 자리 저 이름을 거론 안 해도. 예. 근데 자발 사퇴 안 하면 좀 이게 방법 어렵다. 저는 배후를 밝히거나 자진 사퇴시킬 방법은 이게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여기가 지금 감사 자리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명시적으로는 민간기업, 사실상 공기업이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래저래 사퇴하면 직권남용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근데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를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금 내려간 사람 예전부터 전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감사 내려간 사람들도 다 관행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논란의 중심에 휘말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옛날에도 이게 논란된 분이 많죠. 예. 물론 이게 녹취록 때문에 녹음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가장 문제는 이제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저희가 우리 한 4-5번 보수가 당했어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친윤이 대립하면요. 예. 이게 자행입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이분이 사퇴하면 명분이 좀 서잖아요. 근데 그럼 사퇴할 한동훈 생각이 대표도 지금은 없어 보여서요. 그러니까요. 예. 제 생각이죠. 한동훈 대표도 이제 너무 확대하지 말고 이분들이 사퇴하고 이렇게 좀 합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분도 뭐 이런 자리를 꿀보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퇴를 안 할 거고요. 그 한동훈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또 본인도 명분이 있잖아요. 예. 칼을 뺐으니 앞으로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제가 답답한 거는 이게 왜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의 녹음에 우리끼리 싸워서 이게 서로 이게 자중질환이 빠지는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이제 정부 여당 보수 여당을 예. 말씀하시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만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적인 시각을 통해서 물러날 건 물러나야 된다. 개인 거취 표명을 하되 그렇게 한동훈 대표도 여기서 좀 갈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이거 한동훈 대표의 공격한 보상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 오전 오후에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좌파 유튜버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그건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죠. 그 녹음을 보면 그게 무슨 모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거잖아요.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임명된 것 자체가 이상하다. 저 본인을 공격하려 했던 저 전직 행정관, 현 감사 사퇴해야 된다는 취지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오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박성 비서관님, 해명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서면 인터뷰예요. 단 한 번도 연락 주고받은 적 없다,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통화할 때부터 여사님 연락처 모른다고 말했다. 이명수 기자의 진심으로 믿었다라는 얘기인데 다음 화면 다시 볼게요. 연락 주고받은 적 없다는데 글쎄요,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쪽에 보험 들어서 이런 표현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말은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까운 어떤 뭐 측근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어떤 보온성 인사의 혜택을 입은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직접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이러이러하니 당신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비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소재를 서울의 소리치게 제공해라 해서 만약에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배후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뭐 본인이 지원서를 냈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은 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이분 자체가 이 자리에 간 것만을 두고도 어떤 경력 전문성이나 유관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 아닌데 예.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자리에 갔지? 라는 의문이 1차로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 예. 이분이 임명됐던 상황 그리고 임명됐던 시기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한창 치를 무렵에 서울의 소리와 통화를 했고 그게 기사화가 됐고 그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 또 그 비판을 또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본인이 공격하려고 했던 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전 성공이었다라는 거죠. 그 뒤에 공교롭게 8월에 이제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문성도 없고 사실상 어떤 뭐 비서관이나 수석급까지 갔던 인사도 아니고 전직 의원도 아닌 인사가 예. 그렇게까지 연봉 3억에 좋은 자리를 갔다라는 것은 어떤 대통령실의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거길 갈 수 있겠냐 이 의심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박성수 대변인 있는 그대로만 볼게요. 본인도 일개 행정관이라고 했고 자기 김건희 여사와 단 한 번도 연락 주고받은 적도 없고 연락처 모른다. 근데 사실 이게 논란이 커질 대로 커져서 마치 지금 이른바 윤한 갈등의 끝장판으로까지 보이면 그럼 이렇게 되면 본인 주장이라면 본인이 거취 표명해야 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반대로 들기도 해서요. 당에서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거취 표명을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SNS에서도 한번 쓴 적이 있지만 예. 이 문제는 그냥 이분이 직접 결자해지를 하는 것밖에는 예. 이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나갈 방법은 저는 지금 이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SGI 서울보증은 정말 청년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입니다. 예. 정말 10대 기업, 대기업을 다니던 청년도 이곳에 합격을 하면 이직을 하는 그런 직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이렇게 논란이 돼서 임기를 채운다라는 것이 과연 그 SGI 서울 보증에도 이분 지금 현재 이사로도 선임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에도 사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 회사 그리고 조만간 상장도 지금 하려는 회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취를 확실히 표명을 하고 더 이상 당정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저는 사실 예. 그 글을 올렸을 때 여기를 사직할 줄 알았어요. 근데 탈당을 선택하더라고요. 맞아요. 탈당을 선택하면 안 되죠. 탈당은 지금 당원감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탈당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그걸로 무슨 면책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우리 보수와 보수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우롱한다라는 느낌을 드는 게 예. 이렇게 쉽게 당적을 버릴 수 있는 거냐. 자신의
직업은 이렇게 지키면서 예.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녹취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그 영부인에 대해서도 얼마나 좀 그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행정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캠프 출신이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마지막 충정이라도 남아있다면 예. 사직을 하시는 게 맞다. 제발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대변인님 하나만 더요. 한동훈 대표 측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만약에 아까 서 변호사 말씀처럼 본인이 오늘이라도 주말 사이라도 거짓 표명한다. 그럼 한 대표도 감찰, 당 감사 중지하고 혹은 형사고발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일단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은 이분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해명을 하느냐에 따른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사실 예. 이 감찰이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 사직서를 내고 그랬으면은 아마 훨씬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무슨 트레이드 관계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당 정을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을 먼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금 어제 오늘 비판하고 있는 나경원, 홍준표 두 사람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기로 할 텐데 일단 여기 출연해 계신 박상수 대변인이 여기 연봉 3억과 관영차 지켜주라고 총단결하냐라는 비판도 했고 김정혁 최고위원은 아까 박상수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게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을 가리켜 표현한 게 이게 비하 발언, 뭐 윤 대통령의 꼴톤, 김건희 여사에게는 공천 개입 언급. 아니 이렇게 대통령을 비하했으면 오히려 용산이 펄펄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지라는 의문도 제기했는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네. 오늘 용산 대통령실의 모 관계자가 김대남 전 행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제 화면이 바뀔 텐데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용산에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용산에서는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당정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좀 우려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스스로 좀 어떤 거취를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다소 이제 수위가 좀 더 높아진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상 김대관 전 행정관의 뭐 본인의 개인의 녹취다라고는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당정 간의 갈등이 다시금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꼬집어보자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이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진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그대로 뭐 덮고 가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본다면 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지금 감찰도 지시를 했고 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라고 됐고요. 또 친한계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용산으로서도 관련해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 주기를 좀 바라는 의향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뭐 스스로 뭐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거취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논란이 그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미 한동훈 당대표가 당내 감찰 지시해 놓은 상황인데 예. 사퇴를 했다라고 해서 이 감찰이 없던 일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어느 정도의 진상조사는 필요해 보이고 이 진상조사 결과에서 혹시라도 뭐 배후설이라든가 아니면 김대관 전 행정관이 이 상근감사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망고땡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그 과정까지 내용들이 만약에 조사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논란은 거취 결정만으로 끝날 단계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저희 제작진도 찾아봐서 만고땡이라는 게 저도 비속어 뭐 시쳇말인 줄 알았더니 또 엄연히 또 어학사전에는 있더라고요. 만고땡. 서정학 변호사님 잠깐만요. 짧게. 대통령실이 이렇게 애둘러서 사퇴를 요구하는 게 최대치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전직 행정관 뭐 용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력서 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갔다고 하지만 더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사퇴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퇴를 이게 민간 기업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는데 한번 보세요. 탈당했고요. 만약에 사퇴까지 하면 더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는 이게 뭐 형사고소한다고 처벌이 됩니까? 예. 제가 전당대회 과정에는요. 저 김대남 씨보다 더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이게 많고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야당하고는 이게 고소를 끝까지 하는 건 좋아요. 뭐 청단도 술자리도 끝까지 재판 가고 예. 그다음에 유시민 전에 그 위원장하고도 재판하고 하는데
근데 우파끼리 그러면 안 됩니다. 야당하고 이렇게 끝까지 너무 이게 법 좋아하면 안 돼요. 한동훈 대표 지금 검사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예. 정치인에게 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배우를 켠다고 이게 캐집니까? 그럼 나경원, 원희룡, 윤석열, 김건희 다 켤 겁니까? 다 켜가지고 이게 자기 혼자 정치할 겁니까? 제 말은 어느 정도 멈출 때 멈춰야 돼요. 예. 본인이 도움이 안 돼요. 거기에 오히려 이명수 기자의 농간에 넘어가서 우리끼리 싸워봤자 예. 본인한테 어차피 나중에 본인 꿈이 대권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한 사람도 포용을 해야 돼요. 예. 따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형사 고소나 그다음에 그 감찰 배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내용 보면 혼자 뻥치면서 이게 일탈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과하게 대응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김대남 씨는 지금이라도 이게 진짜 충정이 있다면 보수 쪽에 사퇴하는 게 맞아요. 박상수 대변인 짧게만 하나 더 하고 그 나경원, 홍준표 두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녹음 파일에는 본인이 찍어서 간 자리가 감사라고 했고 최초 인터뷰에는 내가 그 자리를 나도 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대통령실이 추천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력서를 넣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본인이 그냥 이력서 용산 대통령실에 놓고 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사가 됐다는데 뭐 상식적이지 않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요. 저는 정말 이 일이 너무 분노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수도권에서 출마하고 낙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도 수도권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던 분이죠.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들 지금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국민의 민심을 잡아보려는 우리 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예. 이런 논란은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게 수도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정말 취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예.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면 거의 공기업 중에서도 최상단에 있는 공기업이라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해보면 거기 꼭 보증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에 꼭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죠. 수익이 거의 보장되는 기업이고 초봉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상금감사도 이 정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기업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그것도 우리 당 인사가 이렇게 투명하지 못했다. 정말 수도권에서 정치하는 우리 정치인들 전부 정치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예. 본인이 수도권에 출마하려고 하셨으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당을 위해서도 알겠습니다. 정부를 위해서도 이러시면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